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인생 내내 관계 속에서 지켜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관계 속에서 철저히 무너지는가? 나는 살아오면서 깨달았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명예를 잃어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인간관계에 휘말려 한 번 인생이 기울기 시작하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결국 관계 속에서 길을 찾는다. 그런데 그 길이 황금빛인지 아니면 진흙탕인지 그것을 가르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젊은 시절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교활한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다. 누군가는 내 어깨를 빌려 울었고 누군가는 내 등을 밟고 올라갔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관계에도 황금 법칙이 있다는 것. 그것만 지키면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말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무조건 베풀어라. 무조건 참아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위로일 뿐이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당신이 모든 관계에 친절하다면 결국 친절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족쇄가 된다. 내가 배운 황금 법칙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 어떤 이는 말한다. 사람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느냐. 나는 단호히 답한다.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걸러야 한다는 것이다. 걸러내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 믿을 사람도 잃는다. 사업을 하며 나는 수도 없이 배신을 당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삶을 지켜준 건 내가 지켜온 관계의 원칙이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평생 지켜주는 관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며 감정이 아니라 철학이다. 당신이 그 법칙을 품는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나는 어릴 적 집안이 가난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손 내밀어주면 나는 그 손을 천금같이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손을 빌미로 당신을 올가매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관계의 황금 법칙 두 번째는 빚지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빚이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의 빚, 약속의 빚, 은혜의 빚. 인간관계는 이 빚의 무게가 균형을 잃을 때 파괴되기 시작한다. 작은 호의도 고맙게 여기되 그것이 나를 조종하는 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사업 초기 수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내 원칙은 늘 같았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관계가 평등하게 유지된다.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린다. 내가 젊은 시절 성공한 사업가에게 들었던 말이 있다. 정주영 씨, 사람은 서로 기대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대면 상대의 어깨도 무너진다네.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관계에서의 의존은 달콤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곧 독이 된다. 당신을 평생 지켜줄 관계란 서로가 자립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이어지는 연결이지 한쪽이 다른 쪽에 매달려 목숨줄처럼 버티는 사슬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균형 잡혀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의 끈이 당신을 조여오고 있는가? 인생을 지켜주는 황금 법칙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작은 균형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배신이 아니라 착각이었다. 저 사람은 내 편일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착각이 깊어질수록 나의 방심은 커졌고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관계의 황금 법칙 세 번째를 세웠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 희망으로 덧칠하지 말고 공포로 왜곡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결코 속이지 못한다. 나는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그가 어떤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지에 주목했다. 사소한 습관, 눈빛, 약속을 지키는 태도.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나는 한때 큰 거래를 앞두고 있던 사업가와 마주 앉았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넉넉한 웃음으로 내 마음을 녹이려 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그는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결국 나는 그와 손을 잡지 않았다. 그 판단이 내 회사를 지켜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냉정함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따뜻한 지혜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환상 속에서 상대를 신격화하지 않고 동시에 과도한 의심으로 상대를 괴물로 만들지도 않는다. 오직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는 사람을 잘못 본 값이다. 그리고 그 값은 때로는 돈보다, 명예보다, 심지어는 인생보다 더 크다. 관계의 황금 법칙 네 번째는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정주영은 큰 그릇이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모든 이와 친밀해지지 않았다. 누구와 함께할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선을 확실히 그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울타리 없는 들판에서 자랐다. 양과 소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 결국 밭이 망가지고 수확할 곡식이 남지 않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경계 없는 친밀은 언젠가 삶의 밭을 황폐하게 만든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동업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거절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상대가 내 울타리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내 시간을 함부로 요구했고 어떤 이는 내 신념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결국 내 삶은 망가질 것이 분명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냉혹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책임감이다. 나는 가족을 지켜야 했고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더욱 경계가 필요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단순한 원칙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누군가는 당신의 신념을 흔들려 할 것이다. 그때 경계가 없다면 당신의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그러나 경계가 분명하다면 설령 폭풍이 몰려와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관계의 황금 법칙 다섯 번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약속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다가와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사라진다. 반대로 무뚝뚝하고 말이 적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평생 곁에 둘 가치가 있다. 나는 젊은 시절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들었다. 회장님, 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믿어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종적을 감추었다. 대신 말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던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았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내 인생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에서 드러난다. 평상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위기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크게 하려 했다. 그리고 같은 기준을 사람들에게도 적용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나를 감동시켜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았다. 오직 행동으로 증명된 사람만이 내 곁에 남을 수 있었다. 당신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말을 크게 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 곁에 있지 않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이 없지만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다. 당신을 평생 지켜줄 관계는 바로 후자다. 관계의 황금 법칙은 늘 행동에서 빛난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 장강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하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관계의 황금 법칙 여섯 번째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 잘못된 관계에 매달린다. 친구라는 이름, 동업이라는 명분,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그 어떤 관계도 당신의 인생을 해치는 대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한때 고난 속에서 홀로 남겨진 적이 있었다. 모든 이들이 떠난 줄 알았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훈련. 그 시간을 버텨낸 후 나는 어떤 관계에도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혼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든 매달리게 되고 그 매달림이 결국 그의 목을 조른다. 그러므로 진짜 황금 같은 관계는 외로움을 피하려 맺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선택해 맺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관계는 외로움이 두려워 만들어낸 관계인가 아니면 진정한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인생의 절반을 지켜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정주영 회장님, 성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아니, 판매를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비밀은 없다. 다만 원칙이 있을 뿐이다. 관계의 황금 법칙. 7번째는 가치가 맞는 사람과만 동행하라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말이 유창하다고 해서 함께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가치다. 삶을 대하는 태도, 일에 임하는 자세, 책임을 다하는 방식. 이것이 맞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마주했다. 어떤 제안은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가 정직하지 않았고 과정이 불투명했다. 나는 그런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왜냐하면 가치가 맞지 않으면 결국 함께한 사람끼리도 서로를 삼키고 말기 때문이다. 반대로 함께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과는 평생을 동행했다. 이익은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가치가 어긋나면 결국 이익도 사라지고 관계도 깨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래야 폭풍이 몰려와도 뒷걸음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곁에 둔 사람은 어떤가? 잠시의 이익 때문에 곁에 둔 사람인가? 아니면 같은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평생 지켜주거나 혹은 평생 무너뜨릴 것이다. 관계의 황금 법칙 8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도움을 받아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 호의를 당연시하고 은혜를 권리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런 관계는 반드시 독이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도왔다. 어떤 이는 작은 도움에도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라 말했고 그 고마움이 다시 힘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어떤 이는 몇 번의 도움을 받자 마치 그것이 자기 권리인 양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 회장,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관계는 감사 위에서 자란다. 감사가 사라지면 존중도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네가 지금 받는 월급은 네가 일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러니 늘 감사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라 해서 당연한 것은 없다. 아침에 밥이 차려져 있는 것도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 덕분이다. 감사하지 않는 순간 가족은 짐이 되고 결국 서로를 무너뜨린다. 내가 본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관계는 살아 숨쉬고 그 관계가 바로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성벽이 된다. 관계의 황금 법칙 9번째는 위기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라는 것이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웃으며 다가온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면 곁에 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 자금난, 파산 위기, 그리고 죽을 고비까지. 그때 수백 명의 동료가 있었지만 끝까지 남아 나와 함께 버틴 이는 극소수였다. 어떤 이는 사라졌고 어떤 이는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 몇 명의 진짜 동행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사람은 평상시의 말로 평가할 수 없다. 위기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도 강조했다.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마라.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 그 한 명이 평생을 지켜준다.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한창 어려울 때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고 거래처가 등을 돌릴 때 나를 믿고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회사를 살리고 수많은 가정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위기는 잔인하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과연 폭풍이 몰려올 때 몇 명이나 남아줄 것인가? 그 답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지혜다.
관계의 황금법칙 10번째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정지에 있지 않다. 매일 조금씩 오르거나 매일 조금씩 내려간다. 중요한 것은 당신 곁에 있는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인연을 맺었다. 어떤 이는 처음엔 작고 미약했지만 날마다 자신을 단련하며 조금씩 성장해 결국 큰 기둥이 되었다. 반대로 처음에는 화려했으나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고 탐욕에 빠져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들도 있었다. 인생의 여정은 길다.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향하느냐이다. 나는 늘 말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건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한쪽이 멈추면 결국 다른 쪽의 발목을 잡는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너희도 성장해야 한다고. 돈만 벌고 멈춰서는 사람은 결국 시대에 뒤처진다. 그러나 배우고 도전하며 계속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함께 배우고 함께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는가? 아니면 당신을 붙잡고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가? 평생 지켜줄 관계란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더 멀리 이끌어주는 관계다. 그것이 바로 황금법칙의 마지막 열쇠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탐욕이다. 관계의 황금법칙 11번째는 탐욕을 멀리하는 사람과 손잡으라는 것이다. 탐욕은 작은 틈새에서 자라난다. 처음에는 사소한 요구다.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결국 관계 전체를 좀먹는다. 나는 동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처음에는 함께 고생하며 같은 꿈을 향해 달렸지만 조금 돈이 모이고 조금 자리가 올라가자 욕심이 본색을 드러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의 몫을 빼앗으려 했다.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반대로 어려울 때든 잘 될 때든 같은 몫을 지키고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누려 했던 사람들과는 지금까지도 인연이 이어져 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탐욕은 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금을 썩게 만든다. 당신이 맺는 관계에도 반드시 시험의 순간이 찾아온다. 돈이 오가고 자리가 걸리며 명예가 흔들릴 때 그때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라. 그 선택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다. 당신을 평생 지켜줄 관계란 더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키려는 사람이다. 관계의 황금법칙 12번째는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한다. 그러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는 드물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동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그중 어떤 이는 일이 잘못되자 책임을 피해 도망갔다. 회장님,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을 두 번 다시 찾지 않았다. 반대로 어떤 이는 실패했음에도 끝까지 책임을 졌다. 본인의 실수가 아니어도 함께 짐을 나눠줬고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며 약속을 지켰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평생의 신뢰로 남았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그러나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성공 속에서도 결국 무너진다. 인생에서 당신을 지켜줄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책임지는 관계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거움이 곧 관계를 단단히 붙잡아준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폭풍이 몰려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관계의 황금법칙 13번째는 말과 마음이 같은 사람을 곁에 두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입으로는 괜찮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을 쌓는 사람이 많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갈등으로 터져나온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지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금이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말의 무게와 마음의 진실이 어긋날 때를 늘 경계했다. 어떤 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동의하는 척했지만 돌아서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한 프로젝트는 한 번도 끝까지 가지 못했다. 반대로 직설적이고 거칠어 보여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었다. 그들은 때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최소한 그 불편은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끝까지 길을 걸을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결국 드러난다. 말과 마음이 하나인 사람은 평생 지켜줄 수 있는 동반자다. 관계는 화려한 수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투박한 진실, 꾸밈없는 태도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황금 같은 인연을 가진 것이다. 관계의 황금 법칙 14번째는 시간이 증명한 사람을 믿어라는 것이다. 짧은 만남에 속지 마라. 하루, 한 달, 심지어는 몇 년 동안도 사람은 얼굴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거짓을 벗겨내고 진실을 드러낸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해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다. 언변이 화려하고 태도가 성실해 보였던 이는 시간이 지나자 탐욕과 거짓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반대로 처음엔 무뚝뚝하고 투박해 보였던 이가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신의와 성실로 내 곁을 지켰다. 그때 나는 알았다. 진짜 관계는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서두르지 않았다. 사업의 파트너를 정할 때도, 직원의 승진을 결정할 때도 반드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았다.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시간이 쌓아 올린 기록으로 신뢰를 확인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금은 불에 녹여야 드러나고 진짜 사람은 세월을 지나야 드러난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짧은 만남에서 당신을 감동시킨 이가 진짜인가? 아니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이가 진짜인가? 인생을 평생 지켜주는 관계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긴 세월 속에서 증명된 신뢰의 결정체다. 관계의 황금 법칙 마지막은 당신 스스로가 먼저 황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칙을 안다고 해도 자신이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평생 깨달은 것은 관계는 결국 거울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곧 상대를 끌어들이는 힘이 된다. 나는 늘 정직하려 했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으려 했다. 약속을 지키려 했었고 책임을 끝까지 지려 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쌓였기에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 삶을 지켜준 황금 같은 인연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다. 세상은 거대한 시장과 같다.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일을 끌어들이고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일을 불러온다.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당신의 곁에 어떤 사람이 남느냐를 결정한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평생 남을 이용하다 고립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생 곁을 지켜주는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인생의 황금 법칙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선택이 곧 당신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곧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